네, 머니투데이 고석영 기자입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보도 설명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인정보 접근 시도를 확인하셨고 오후 4시에 접근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보안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18일인 목요일에 피해자에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인지하고 나서 통보하는 데까지 시간이 약 68시간 정도 걸린 셈인데요.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중기부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중기부가 이 업체의 보고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가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5월에 구조적으로 보안이 허술하다는 사용자 제보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도 동일한 구조에 대한 보안 허점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이 역시도 중기부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중기부가 이 업체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두 가지 것 중에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5월에 그 공개된 1만 6천 건의 한 줄 아이디어와 그다음 비공개인 8천여 명의 팀원 정보가 노출됐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보가 접수되었고 당시에 플랫폼 개발사에서 즉시 차단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플랫폼에 이루어진 민원 제보를 개발사가 자체 조치하고 중기부와 창진원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의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쳐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이제 그 처음 인지한 후에 18일 날 사실 통보가 이루어진 그 기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들에게 개별 통보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가 일단 유출된 정보가 어떤 건지에 대한 특정이 그리고 어떤 분들이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대상 확정이 그러니까 유출 정보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거에 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72시간 내에 어려울 걸로 판단되어 일단 최대 인원인 5,000명 전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가 암호화된 형태로 나갔고 그리고 저희가 그 피해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절차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서희 기자입니다. 네, 이번 유출된 정보에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평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해당 심사평을 활용해서 이걸 약간 변형해서 다음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도 그럴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심사평 자체가 유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영업비밀 원본 증명을 통해 해당 그 아이디어의 소유주를 분명하게 확정을 해드릴 예정이고 1차 때 저희가 이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2기 때 다소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신청하신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 심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쪽에. 안녕하세요. 매일일보 오신혜 기자입니다. 네. 방금 영업 비밀 원본 증명과 기술 임치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만으로 좀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기술 임치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내 기술을 이제 임치해놓고 이제 정부가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먼저 아이디어를 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이거를 유출해서 본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한쪽이 주장을 해서 소송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은 이제 소송전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적기에 시장에 진출을 못해서 결국에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중기부가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이게 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보에 대해서 뭐 영업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저는 이게 브로커
브로커랑도 나중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선정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건데 그런 브로커랑 연결될 가능성이나 이제 이들의 개인 정보가 2차적으로 활용될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마련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하신 영업 비밀, 원본 증명과 기술 임치 같은 경우 저희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기술 임치의 경우가 좀 더 보호 효과가 크다고 기자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 임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법인의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분들께 적용해 드리기는 어려워서 일단 영업비밀 원본 증명을 통해서 사업자 번호라든지 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5,000분 전체를 지원해 드릴 계획이고요. 이 결국은 원본 증명이라는 건 해당 내용과 시기가 동시에 명기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더 빨랐다는 게 전자지문으로 인식이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분이 이제 등록한 이후에 나온 새로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원본 증명에 대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증명을 해준다고 해도 네. 사실 이게 소송전까지 가면 그 소송전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사실 보상해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술피해 신고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피해가 확정이 돼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기술피해, 기술 침해에 대한 또 소송 지원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현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술 침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결해 드릴 수가 있다는 점하고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들이 전부 알아서 하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센터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서비스까지 연결해 드리던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 이제 정보 유출에 따른 브로커 연계 뭐 이런 부작용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저희가 제3자 부당 개입에 대한 그런 각종 조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연결해서 근본 정보 유출이 브로커 활동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